안녕하세요. 아는금융 최원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혜택이 대폭 강화된다는 발표가 지난 8월에 나왔습니다. 일전에 아까운 내 돈 청약통장에서 썩히지 마세요라는 영상으로 청약통장은 최소한의 납입만 하신 다음에 나중에 목돈을 분납해서 활용하시는 게 가장 좋다. 꾸준히 청약통장에다 저축하시는 건 별로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영상을 찍었었는데요. 1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봐주신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할 이야기는 그래서 이 혜택이 증가한 게 무슨 혜택이 도대체 증가를 한 거냐, 그리고 청약 혜택이 증가를 했다라고 하면 기존의 청약통장은 최소한만 납입하고 분납하는 이 전략이 아니라 다르게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약종합저축의 강화된 혜택 중에 첫 번째는 금리 인상입니다. 기존의 청약저축의 금리를 0.7% 인상해서 2.1에서 2.8%로 올렸습니다. 기존에 1.8%였던 거를 작년 11월에 0.3% 인상을 했고요. 이번에 또 올리면서 불과 1년여 사이 만에 1%의 금리를 올려왔습니다. 그래서 청년 우대형 같은 경우는 최대 금리가 3.6%에서 4.3%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네이버에 청약저축 이렇게 쳐보시면 검색이 나올 때에는 최고 4%, 그리고 기본금리 2.5%짜리로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12개월짜리라서 그래요. 청약저축의 금리를 정확하게 살펴보면 1년 이상 2년 미만의 경우에는 연 2.5%, 그리고 최고는 4.0%, 그러니까 청년 우대형이 4.0% 준다는 거고, 2년 이상 넘어가셔야 2.8%, 4.3%의 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괜찮은 금리일까? 사실 별로 괜찮아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면 현재 예금 같은 경우에도 3, 4%짜리가 은행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 금리가 매력적이지 않은데, 더군다나 청약저축은 단리입니다. 복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5년 정도 이상, 청약저축은 심지어 장기간 가져가야 되는 상품이죠. 5년 이상으로 보면 단리 2.8%는 복리로 따졌을 때에는 2.62% 정도의 금리고, 10년 이상 가져간다고 하면 4.8%가 4.47%입니다.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복리는 더 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장기간 보유해가는 청약저축의 금리는 생각보다 별로 매력적이진 않다. 그래서 아직 저축의 수단으로 주기에는 별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리 인상이 혜택만 아니라 약간의 우리한테 페널티로 다가온 것도 있습니다.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기금이기 때문에 이제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구입이랑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대출 금리가 올라갔어요. 최소화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0.3%가 올라갔습니다. 다만 뉴 모기지, 전세 피해자 대출 등등 이런 것들은 정책 금리를 동결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금리가 올라간 건 사실 좀 부담이죠. 그런데 이 금리가 올라간 내용이 사실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는 게 혜택으로 하나 들어오면서 해결이 됐습니다. 무엇이냐면 금융세제 혜택 중에 금융지원이 확대됐습니다. 청약통장을 장기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구입자금 대출을 받으시면 원래 우대금리가 지어지는데 최고 0.2%에서 최대 0.5%로 인상이 됐습니다. 현행은 이제 가입한 지 1년 이상 되면 0.1%, 3년 이상은 0.2%인데 개선돼서 통장 가입한 지 5년 이상 되면 0.3%, 15년 이상까지 갈 경우에는 0.5%까지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금액 보조해주는 금리 자체가 사실 증가했는데, 요 가입 기간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조금 별로 기분이 유쾌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청약저축을 조기 해지하지 않고 장기간 사람들한테 보유하기 위한 유도라고 보실 수 있겠죠. 당연히 중간에 내용 보시면 해지하실 경우에는 우대금리 적용이 제외된다라고 하는데, 자, 청약통장을 가지고만 있어도 구입 혜택, 대출 혜택을 주는 건 맞는데, 예를 들어서 청약 당첨받으시면서 주택구입 대출 받으시는 경우 있죠. 그렇게 해지하실 경우에는 우대금리는 당연히 유지가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신규로 대출 받으신 내용부터 돼서 기존에 대출 받아보신 분들한테 0.1%, 0.2% 혜택 받으시고 있는 분들은 이 추가로 개선된 혜택은 받지는 못합니다. 변경된 대출 금리를 살펴보면 주택도시기금에서 주는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보면 10년 최소 금리가 2.45%였어요. 지금 원래는 2.15%였기 때문에 0.3% 인상이 된 거고, 최대의 경우에도 기존에 3.0%에서 3.3%까지로 올라가기 때문에 0.3% 모든 구간에서 인상이 됐습니다. 대신 여기에 이제 금리 우대가 청약에 추가가 됐죠. 기존에 0.1에서 0.2가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0.5까지로 됐으니까 따져보면 최대 혜택에서는 0.3% 올라갔으니 금리 올라간 거에 대한 부분은 청약 가지고 우대금리로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부분은 있긴 한데, 가입 기간에 대한 것만 유지하는 게 아니라 납입 회차도 유지를 해야 됩니다. 혜택을 보시면 납입 회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가입하고 있으신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게 사실 조금 걸리긴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걸 채우기 위해서 납입 해체하려고 분납 신청을 한꺼번에 목돈 나서 한다고 하면 6개월 이내 일간 납부한 경우에는 이제 인정해서 제외가 된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전세자금 대출이에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것도 변경이 됐는데 금리가 보면 2.1%, 원래 이거 1.8%였어요, 최소가. 그리고 여기 2.7%까지 올랐죠? 원래 2.4%였습니다. 근데 이거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럼 혜택은 여기 주어졌느냐? 안 주어졌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체크하실 내용은 기급의 구입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0.3% 인상은 됐어요. 그런데 청약대출의 금리 혜택 강화는 구입만 지금 해당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이신 경우에는 이걸 새로 받을 때는 그거 없이 그냥 금리만 다들 올라갔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있으신 분들은 아마 8월 달에 문제 받으셔서 9월 달부터 금리가 올라간 걸 다 적용을 받으셨을 거예요. 네, 대출 금리에 대한 혜택에 이어서 그 다음에 소득공제 혜택도 조금 증가됐습니다. 기존의 한도가 240만 원이었던 게 이제 300만 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그러니까 청약저축의 소득공제 한도는 청약저축에 납입하신 거에서 금액에 대해서 20% 곱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소액공제, 소득공제에다 적용을 해주는 혜택인데, 이게 개정을 해야 돼서 조특법 개정이 아직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게 확정은 아닙니다. 근데 뭐 될 거라고 예상은 되고요. 이제 된다고 하면 2024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올해 납입하신 걸로는 이거 혜택이 없다라는 부분을 알아두셔야 되고, 청년우대역 청약저축 같은 경우는 이자소득에 대해서 비과세가 기존에 적용이 됐는데 2년 연장됐습니다. 23년 말, 올해 말로 이제 끝나는 게 25년까지로 연장이 됐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변화는 청약의 기능이 강화됐습니다. 앞서 금리 인상이나 뭐 금융 세제 혜택보단 이게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배우자가 합산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청약 가점제, 그러니까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을 하실 때 청약저축의 가입기간, 그러니까 보유기간을 점수로 산정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배우자 통장의 보유기간을 절반을 합산을 인정해준다. 최대 3점까지 인정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예시가 나와 있죠? 본인이 5년이라고 하면 7점을 받을 텐데 배우자의 4년에서 6점짜리 통장이 있으면 본인이 청약하면 일단 본인의 7점에다가 배우자 4년의 절반이 2년을 쳐서 3점, 그래서 합쳐서 10점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는 어쨌든 배우자의 통장은 4년까지만 하면 이 받을 수 있는 배우자 합산 점수의 맥스치가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좀 체크해 두실 부분은 내가 가입해서 청약통장 가입 기간 자체가 이미 15년 이상이 됐다라고 하면 무의미합니다. 왜? 어차피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에서의 가입 점수로는 15년이 맥스입니다. 이미 점수 다 찼어요. 더 이상 쌓을 수 있는 점수가 없기 때문에 배우자가 합산이 되나 안 되나 그건 의미가 없고요. 여기서도 뭐 알아두셔야 되는 건 납입 기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유 기간이에요. 그래서 굳이 배우자의 통장을 내가 이걸 위해서 막 납입을 열심히 할 필요 없이 그냥 가입만, 처음에 한 번만 딱 통장에 저축하고 그냥 두셔도 이건 점수는 자동으로 쌓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동점자 선정을 할 때 추첨이 아니라 장기 가입자를 우선순위 한다라는 이야기로 바뀌었습니다. 자, 가점제의 동점이에요. 어차피 국민주택 뽑을 때에 대한 부분을 점수로 따지는 거는 이거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민영주택 가점제가 동점이 발생할 수 있죠. 점수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그 다음에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을 가지고 합산해서 총 84점이 만점짜리 이걸 경쟁을 하는데 60점짜리 동점자가 2명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청약통장을 하루라도 더 오래 가입한 사람한테 우선순위를 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통장을 최대한 오래 가져가게끔 유도하는 정책이겠죠. 이 경우는 청약이 아주 극심해진 경우에는 내가 5년 이상 만점을 받은, 가입기간 만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뭐 16년, 17년 이렇게 더해서 날짜를 최대한 오래 가져간 사람이 당첨 확률이 더 올라간다는 혜택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 다음 뭐가 바뀌었냐? 미성년자 인정기간이 달라졌습니다. 청약통장의 납입 인정기간이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인정총액도 240만원, 600만원으로 사용된다고 하는데 이 내용도 사실은 법에 대한 내용으로 개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아직 완전히 시행된 건 아니고 뭐 내년부터 이거는 조정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체크하실 내용은 가점제 평가는 원래 가입 기간이에요. 그래서 납입하시는 건 상관없고 그냥 가입 기간은 올해부터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는 거고, 자, 지금 납입 인정 기간에 대한 부분만 2년에서 5년 확대된다고 미성년자 했는데 어쨌든 가입 인정 기간도 아마 동일하게 조정되면서 연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만 14세 생일에 가입하는 것이 인정 기간으로 따졌을 때는 어쨌든 맥스다. 기존에는 만 17세라고 했는데 이제 14세로 바뀌었다라는 걸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마무리하면서 청약통장 잘 쓰는 법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보죠. 자, 기존에는 만 17세가 되시면 만들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니라 14세에 만드시면 이제 됩니다. 그리고 10만원씩 2년만 납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냥 끝 하시면 가장 베스트입니다. 왜 2년만 내느냐? 미성년자에도 이제 5년치 다 납입한 거 인정해 주지 않느냐?
자녀한테 굳이 저축을 해주시려고 하면 2.8%짜리 굳이 단리에다 해주시는 것보다 차라리 주식을 사주십시오. 아니면 다른 투자처, 아니면 그냥 다른 예금을 해주시는 게 수익 면에서는 훨씬 낫습니다. 자녀가 나이가 어리다고 해도 청년형에 대한 걸로 해서 4.3%까지 금리도 못 받습니다. 왜? 무주택 세대주가 되고 그런 것들이 통과를 받아야지 청년은 혜택을 받으니까. 이 내용은 해당하지 않으니까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 2년만 납입하셔서 나중에 특별공급 청약할 수 있게 2년치만 채워주시는 정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후에 30세 전후에 목돈 납입해서 분납 신청하시는 건 여전히 똑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민영주택 신청하는 가점제에는 어차피 가입기간이니까 금액은 중요하지 않아 상관이 없는 이야기고, 국민주택에 대해서 납입 기간이나 납입 총액 경쟁이 붙어야 되는데 그 경우에는 괜찮은 집 들어가려면 결국은 20년 이상 납입하신 분들끼리 경쟁을 붙어야 되니까 조기에 이걸 납입하면서 점수 쌓아볼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별공급 청약할 때에는 추가 납입 조금 하셔서 지역 단위로 뭐 여긴 수도권은 600만원, 뭐 지방 300만원 이런 필요한 그 금액은 맞춰 넣고 분납 신청하셔서 그거만 채워서 하시는데 문제 없다라고 얘기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가해서 배우자는 청약저축에 여전히 납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분납도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청약통장의 혜택이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배우자 것도 뭐 합산이 된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납입기간이 아니라 가입기간이기 때문에 가입기간도 최대 4년짜리만 어차피 혜택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 넘어가거나 한 거엔 별 의미가 없으니 그거만 그냥 가입기간만 채우시는 방향으로 가는 게 효율적으로 쓰시는 방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에 찍어놨던 아까운 내 돈 청약통장에서 두지 마세요 라는 영상의 후속으로 지금 업데이트된 청약 내용에 대한 것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금융생활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다고 하면 댓글 남겨주시거나 화면에 게시되어 있는 문의처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